인사할 시간도 없습니다. 안될과학의 레알 짧은 과학, 긴급 과학의 공진입니다. 아이스크림 1000원, 티셔츠 2만원, 외식 10만원, 컴퓨터 100만원, 집, 돈과 시장, 인류가 문명을 만들어 오면서 다양한 소비와 생산을 위해 활용되어 온 그것. 지금도 누군가는 돈을 이용해 공급된 물건들을 구매하고 누군가는 그 돈을 벌기 위해 음식과 의류, 상품들을 공급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과학의 발전과 함께 전기와 디지털 시대에 돌입했고 전구에 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진공관을 넘어 트랜지스터가 개발되고 빌 게이츠와 스티브 잡스, 일론 머스크가 등장하면서 모든 것들이 전기를 통해 소비되고 생산되는 시대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과학과 시장경제 모두의 중심에 서 있는 하나의 큰 줄기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바로 전기 그리고 전력시장이죠. 잠시 마우스에서 손을 떼고 주변을 둘러봅시다. 천장에서 비추는 전등, 핸드폰에 울리는 카톡, 만두가 얼어있는 냉동실, 피자가 되어지는 전자레인지, 그리고 모니터에 나오는 안될과학, 심지어 이제는 교육과 은행 업무와 랜선 연애까지 우리의 일상생활 곳곳에서 전기를 이용한 기술들이 어느 곳에서든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노폴리 보드게임마저도 아이들에게 신용카드의 짜릿함을 알려주기 위해 기존의 종이돈 대신 전자카드를 긁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전기가 없는 세상은 마치 분말 스프 없는 비빔라면과도 같습니다. 안돼! 그러나 우리가 당장 사용할 수 있는 전기의 양은 결코 무한하지 않죠. 그렇다면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의 양이 제한적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단순히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가 부족해서 그런 것일까요? 우리는 대부분 전기의 양이 한정되는 이유를 전력의 생산에 초점을 맞추곤 합니다. 그러나 사실 전력의 생산보다 더 어려운 것은 전력을 보유하는 것이죠. 전기를 보유하는 것이 어렵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미 배터리에 전기를 저장해서 스마트폰으로 통화를 하고 걸어다니면서 선풍기를 틀며 자연의 한가운데 서서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분명 전기를 저장하는 기술은 오래전부터 존재해왔는데 가정에 공급하는 전기를 미리 저장하는 것이 생산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니 대체 왜 그런 걸까요? 돌이켜보니 배터리와 같은 기존 전기 저장 기술은 대부분 작은 전력을 사용하는 전자제품에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저장하는 전기의 규모에 그 답이 있었죠. 우리는 보조 배터리 하나만 챙기면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충전하고도 남지만 이걸로 에어컨 한 대를 가동하면 몇 분도 안 되어 작동을 멈출 겁니다. 그렇다면 가정에 쓰는 모든 전기를 하루 동안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보조 배터리는 과연 몇 개일까요? 아니 공장 하나를 가동하기 위해서는 도대체 몇 개가 필요한 걸까요? 문제는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가구 수가 2천만 가구가 넘을 뿐더러 공장도 셀 수 없이 많다는 것입니다. 국가 전체를 움직일 수 있는 전기를 저장해 놓는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심지어 배터리의 불량으로 인한 폭발 사고를 생각해봤을 때 폭죽 하나가 터지면 생일 파티이지만 공장 하나를 돌리기 위한 배터리에 폭죽이 터지면 상당히 아플 겁니다. 그러나 은행에 비축해둔 돈이 없는 상태에서 차 사고라도 한번 났다가 빚더미에 앉을 수 있는 만큼 전기 역시도 예비 전력을 비축해두지 않으면 언제든 끔찍한 대정전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가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한 전기 저장 방식은 남는 전기로 물을 길어다 올려놓고 필요할 때 전기로 바꿔 쓰는 초기의 양수 발전 기술이었죠. 이외에도 거대한 전기를 보관할 다양한 방법들이 제시됩니다. 미리 생산된 전기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변환하여 전기를 보관하는 플라이 휠 장치, 그리고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리튬이온 전지와 같은 화학 배터리 기반의 에너지 저장 시스템, 즉 ESS 기술이 등장하게 되죠. 국내에서는 가장 굵직한 기업들이 이 기술을 진작부터 개발해왔습니다. 전기를 보관했다가 필요할 때 꺼내주는 전기의 은행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ESS 기술은 어렵고 비싸며 최근 2년 동안 여러 건의 화재가 발생한 만큼 아직은 배터리 보호 시스템이나 운영관리 환경, 통합보호 및 관리체계 부분에서의 미흡한 부분들이 해결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ESS 기술은 안정성에서 강화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좋습니다. 전기를 저장하는 게 어렵다면 과연 어떤 고민이 발생할까요? 10명이 살고 있는 동네에 저녁으로 치킨 5마리를 튀기는 치킨집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봅시다. 평소에는 주민들이 저녁으로 치킨 반마리씩 사이좋게 나눠 먹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동네 주민 8명이 휴가를 떠나면 치킨집은 같이 튀긴 나머지 4마리의 치킨들을 튀겨놓고 버려야만 하죠. 반대로 마을 축제가 열려 외부에서 수십 명이 놀러왔다고 생각해봅시다. 치킨 좀 먹으려고 했는데 아무리 전화를 해도 주문이 안돼! 그렇다고 치킨집을 무작정 많이 늘릴 수도 없습니다. 손님의 수는 언제든 변하기 때문이죠. 심지어 이 영상을 보면서 왜 치킨을 한 사람이 반마리만 먹는다고 생각하지라고 불쾌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반대로 치킨을 싫어하는 신의 경지에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다고 단순히 공급만 생각해 몇 달치 치킨을 미리 튀겨놓고 보관했다가 결국 영수증 평점에서 낮은 점수를 받을 겁니다. 결국 치킨은 미리 저장할 수 없고 튀긴 만큼 팔아야 합니다. 전기 역시 같습니다. 저장할 수 없으니 효율적으로 생산과 소비를 조율해야 하죠. 그러나 치킨에는 품질이 있습니다. 얼마나 겉바속촉을 유지하느냐, 씹었을 때 그 크리스피함이 입안을 가득 채우면서 코로 한번, 맛으로 한번, 소리로 한번 감동시키느냐, 양념에 단짠단짠이 혀 전체를 감싸주느냐,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만 전기는 양념을 발라도 맛이 존재하지 않죠. 이처럼 전기에는 품질이 없을 것 같지만 주고받기 위한 전기에는 분명 품질이 존재합니다. 바로 전력 품질. 이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전력 주파수에 대해 간단히 짚고 넘어갑시다. 주파수란 파동이 진동하는 횟수가 1초 동안 몇 번인지를 나타내는 척도로 전자기파 실험을 성공적으로 시연했던 독일의 과학자 하이니 헤르츠의 이름을 따 헤르츠라는 단위를 붙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보시는 이들은 1Hz, 2Hz입니다. 사실 무선통신에 사용되는 전기 신호도 1초에 수억 번을 진동하는 기가헤르츠 주파수의 전자기파이며 우리 눈으로 보는 빛도 그보다 10만 배는 더 빠르게 진동하는 주파수를 가지고 있죠. 그렇다면 전력 공급에 사용되는 교류 전기의 주파수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자, 잠시 노트북 충전기에 써있는 것들을 들여다봅시다. 입력전압 100에서 240V, 주파수 50 혹은 60Hz. 전세계 모두 이 입력전압 범위와 두 주파수 중 하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중 우리나라는 220V 입력전압의 돼지코어와 60Hz의 주파수를 가진 전력을 공급하고 있죠. 사실 19세기 말 전기시대에 사용했던 전력 주파수는 정말 다양했습니다. 그러나 주파수가 높아질수록 전기가 도선의 표면으로 흐르게 되고 따라서 도선의 중앙 부분은 전류가 흐르지 않아 결국 도선의 저항이 높아지는 결과를 초래했죠. 우리는 이를 표피 효과라고 합니다. 도선의 저항이 높아지니 전기를 보내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손실이 발생됩니다. 전달되는 전기의 손실. 치킨을 배달하는 과정에서 닭다리 하나가 사라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끔찍한 경제적 손실입니다. 그렇다고 주파수를 낮추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19세기 말과 20세기 초는 에디슨과 웨스팅하우스가 대립한 전기전쟁의 시대였고 촛불 대신 전기로 전등을 켜는 것이 대중화되던 시대였죠. 그러나 전달되는 주파수가 너무 낮으면 전등이 깜빡거리는 게 눈에 보여 온 동네가 클럽이 되고 맙니다. 나쁘지 않은. 따라서 인간이 전등의 깜빡임을 인지할 수 없는 수준이 되려면 대략 60Hz 주파수 이상은 되어야만 하죠. 미국은 이에 따라 60Hz로 표준화를 진행합니다. 반면 유럽 시장을 잡고 있던 독일의 AEG사는 편집증이 있던 나머지 60이라는 숫자보다는 50이 딱 떨어지는 게 보기 좋다며 50Hz의 주파수로 표준화를 진행합니다. 결국 전 세계가 각 나라들을 독점하던 전기회사의 표준을 따르게 되면서 독일한 주파수를 쓰지 않고 50Hz 혹은 60Hz로 나눠지게 됩니다. 심지어 일본은 도쿄에서는 독일 회사가, 오사카에서는 미국 회사가 전기 사업을 하게 되면서 지금까지도 동부 지역은 50Hz, 서부 지역은 60Hz로 한 나라 안에서도 서로 다른 표준을 사용하는 전기 분단 국가가 되어버렸죠. 자, 다시 전력 품질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동일한 60Hz의 주파수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결정한 주파수는 유지되어야 하죠. 그것이 치킨의 품질, 전기의 품질에 대한 중요한 척도가 됩니다. 그러나 발전소에서 공급하는 전기의 양이 수요보다 부족하면 터빈을 돌리는 속도가 느려지면서 공급되는 주파수가 60Hz보다 낮아집니다. 반면 공급이 소비보다 더 많으면 터빈의 속도가 빨라져서 주파수가 올라가죠. 이렇게 주파수나 공급 전압이 불안정해지면 가전제품이나 공장에서 돌아가는 기계의 수명이 짧아지거나 고장이 빈번하게 됩니다. 당연히 그에 따른 생산제품의 품질도 떨어지게 되겠죠. 따라서 우리나라와 같은 반도체 강국들은 전기의 품질이 상대적으로 뛰어납니다. 그러나 여름에는 에어컨 틀고 겨울에는 난방기 틀고 수요와 공급이 뒤죽박죽인 전기의 세상에서 어떻게 똑같은 수의 발전소로 품질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결국 소비되는 기준에 맞춰 최대한 안정적인 전력을 수급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요구는 결국 전기를 필요한 양만큼 거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전기의 시장을 등장하게 했죠. 바로 전력거래소. 수력, 풍력, 원자력, LNG, 석탄 발전 등으로 전국에서 발전된 전력들은 이 전력거래소를 통해서 실제로 전기가 거래되고 있습니다. 가정에 공급되는 전기의 경우 한국전력에서 전력거래소로부터 구매한 전기들을 가정에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주요 거래는 발전소와 한국전력 간에 이루어지고 있죠. 이러한 전력시장 내 안정적인 공급과 수요를 유지하기 위해 전력거래소에서는 시간대별로 전력 수요를 예측해 발전할 전기량을 결정하고 발전소는 하루 전날 시간대별로 발전이 가능한 용량을 입찰합니다. 여기서 발전소들은 실제 발전에 드는 비용인 연료비에 따라 입찰되는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결국 더 저렴한 연료로 더 많은 전기를 생산하는 것이 관건이 됩니다. 이러한 제도는 결국 생산 전력 대비 연료비를 낮출 수 있는 고효율 발전의 시장 진입을 유도하여 최종적으로 소비자로 하여금 전기 구매 비용을 낮추도록 돕습니다. 결국 치킨 거래소가 다음날 소비자들로부터 치킨이 팔릴 양을 미리 예측해 가장 저렴하게 팔고 있는 치킨집 순서대로 예약 주문을 거는 것이죠. 잠깐만, 치킨이 저렴할수록 맛이 없으면 어떻게 하죠? 라는 질문이 떠오를 수도 있겠으나 다행히 전기는 치킨이 아니기 때문에 원료가 원자력이든 석탄이든 LNG든 가격과 상관없이 생산된 전기의 모든 맛이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220V 60Hz의 아주 따끔한 맛이죠. 그러나 대한민국의 전력 소비량이 해가 거듭할수록 꾸준히 증가해온 반면 전력 공급 설비의 확충은 점차 어려워지게 되면서 전력 수요가 크게 몰리는 날에는 낮은 가격의 전기는 모두 다 써버리고 결국 고가의 전기를 구매하게 되어 이는 곧 우리 가정의 전기요금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수요자원거래 시장을 도입합니다. 인사할 시간도 없습니다. 안 될 경제에 레알 짧은 경제는 아니고 간단히 말하면 전기 수요량이 높아지는 시기에 비싼 연료비에 전기를 생산시키는 대신 수요자들로 하여금 전기를 아끼도록 유도하여 전기를 아낄 만큼 정산받는 제도를 만들어 운영하는 것이죠. 그러나 변화의 흐름이 가속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더욱 안정적인 전력시장 구축을 위해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들에 대비해야 합니다. 이제는 전기가 우리의 삶을 관통하고 있는 중요한 재화로서 우리의 주머니 가장 가까운 곳에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또한 전기자동차 시장의 가속화와 다양한 전기 수요 증가에 따른 전력 확보 문제는 물론 신재생에너지의 발전과 ESS와 같은 큰 전기 에너지를 보관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따른 공급 측면에서의 전력시장 변화는 과학기술과 경제적 논리의 중심에서 전기라는 재화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거래의 방향이 어디인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던지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인간에게 밤에도 낮을 만들어주던 신비한 등불이었던 친구였으나 이제는 우리의 지갑에 들어있는 지폐들만큼이나 중요해진 전기. 이러한 전기의 시대에 살아가고
달리고 있는 우리에게 앞으로 기대할 수 있는 과학의 미래는 무엇이고 그 중심에 서 있는 전력시장에서 일어날 앞으로의 미래는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고추치킨보다 더 매콤한 가장 핫한 과학 긴급과학의 공진이었습니다. 요번에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에 댓글 꼭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공유 잊지 마시고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